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도 직접 참석을 하셨던데, 그런데 이제 거기 발언을 보면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봉갑 험지에서 당선됐는데 당이 하라는 것과 다 반대로 했다. 플래카드 4년 동안 내려다 준 거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2조 심판 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현재 조직부총장이죠. 김종혁 낙선인은 뭔가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부부 모습이 싫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고 있고 조국 대표는 부인이 구속됐는데 근데 대통령 부부는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뭔가 덮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깔려 있었다. 그런 게 이게 심판론으로 갔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어저께 배종찬 소장께서는 뭐 경포당, 그래서 경기도를 포기한 당, 뭐 이런 표현 쓰신 거 맞죠? 사포당. 네, 사포당이라는 얘기도 40대를 포기한 당. 장안에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배 소장 만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엔 국포당 같다. 국포당. 네, 국민이 포기한 정당. 아하. 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데 뭐 여전히 이분들 뭐 정확하게 상황 파악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그 조직부총장이 사실은 굉장히 돌려서 말을 했는데 결국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 말이. 예. 그런데 누구도 그 얘기를 이제 안 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어저께 이제 김종혁 부총장 정도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 사실은 고치지 않으면 제가 보건대는 뭐 향후 남은 임기도 그렇게 평탄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뭐 얘기 좀 했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이면 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점으로 작동하려면 지금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협치가 되면 돼요. 협치가 되면 양쪽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결해라 라고 이제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뭐 이분들이 자율적인 협상권은 없더라도 그게 이제 가동이 될 텐데 그게 과연 될런지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상황은 역시 그 어찌됐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여전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조국보다 윤 대통령이 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났다. 이렇게 정확히 인용하면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김종혁 낙선인 같은 경우는 이철규 원내대표 가능성에 대해서 백의종군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총선 전에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발언을 했어야 대통령 부부가 어떤 처신이나 행동 면에서 좀 바로잡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또 기푸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선거 때는 전쟁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전선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을 하기 좀 부담스럽겠죠. 제가 선회를 해드리자면.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생각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가 계속 불리한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당이 다르지만 조언을 해드리자면 캠페인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2조 심판, 386 청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본인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정기관 통해서. 굳이 그거를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럼 너희는? 이라는 질문을 대치기 당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여당이고 정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100석 밑으로만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08석, 105석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주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총선 결과로 드러나는 게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한 사람들 혹은 들이받은 사람들이 많이 배지 달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랬고요. 김용태 최고위원 그랬고요. 천하람
뭐 당선자 그랬고요. 그 사람들 다 대표적으로 범여당 내에서 대통령이랑 각세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거기에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께서도 여당에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뭐 인하연대 이런 건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2018년 19년도에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국회 사무처가 국회 본청에 있는데 6층에 의원과라는 게 있어요. 의원들이 법안 발의하면 심사하고 접수하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진치고 의안과 사태 만들고 동물국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였거든요. 바로 들고 나오고 뭐 애국가 부르고 이랬을 때인데 아주 강경한 사람이고 사실 이 궁극의 리더십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다시 대표로 세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하연대 나경원이 엄청 불쾌하더만 이런 의견이 있고 이철규는 알아서 물러나시라. 당신 말고도 할 사람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쪽도 호위무사 저쪽도 호위무사. 참 나라 꼬라지가 혁신과 개혁은 물 건너가고 이런 한탄의 댓글도 있습니다. 김종혁은 공천받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음 주부터 이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백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혁 낙선인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부부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총선이 망했다고 한다면 백서를 만든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그 20대 때도 총선 망해가지고 백서 만들었고요. 21대 백서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21대 때도 백서 만들었는데 백서 만들어서 22대 잘 될 수 있으면 그때 백서가 다 효과를 봤었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백서 문화도 그런데요. 백서가 실제로 내용을 정밀하게 담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선인 위주로 백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당선인들은 뭐 그 이 패배에 대한 그런 이제 냉철한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실패자들이 낙선자들이 하는 거지. 그 성공해가지고 당선된 분들은 더 힘과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정당의 백서가 만들어지면 정확한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게 언론에 남잖아요. 이 각자가 이제 낙선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이 남아서 이게 준 백서가 되는 게 앞으로 뭐 23대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필수적인 거지. 뭐 백서 역대 백서 뭐 저희가 많이 봤지만 백서 가지고 큰 효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쓴소리 많이 해주세요. 저는 조금 뭐 의견이 다른데 어제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 윤지혁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 대행도 있었고 또 큰 차이가 아니었다 득표를 놓고 보면 그리고 얼마든지 이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조금씩 여론을 쌓아가면 대선 때는 승리도 가능하다고 했던 박수영 의원이자 당선인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면전에 대고 김종혁 낙선인이 있는 이야기를 다 퍼부었어요. 그건 다 정신나간 소리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이제 주도하는 조정훈 당선인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내용을 다 넣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대통령실 관련 부분도 넣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지영 당선자가 어떤 이야기냐면 부산 동대구에서 죽다 살아났다. 네. 너무 힘들더라. 네. 부산은 이제 더 이상 텃밭이 아니고 험지다. 험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서지영 여성 당선자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된다. 대응성, 그다음에 대안성, 대등성. 그러니까 용산에 대해서 모든 정부의 정책은 집권 여당도 참여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대응성, 대안성은 뭐냐면 의대 정원비로 돼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여당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줘야 된다. 예. 면밀하게 만들어. 세 번째는 대등성.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밀고 나가면 뭐야? 우린 집권 여당이야.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2028년까지 길어. 예. 대등성. 대등하게 대통령과 그런 정책적으로 대통령을 뭐 함부로 다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등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성과 대안성과 대등성 3대를 해야 된다. 야당은 박찬대네. 하여튼 3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 배가 이제 침몰 직전인데 누가 갑판장 되느냐, 누가 조타수 되느냐 이거 중요치 않고 오히려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완전히 뒤로 물러나서 당청 관계도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평론가님 그렇죠? 그 방향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비대위는 어차피 이제 관리형 비대위인 거고, 그러니까 새 이제 지도부는 혁신형 지도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친윤 성향이 강한 이제 당선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사실은 이제 비윤계 그 중에서도 좀 혁신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가서 당분간은 국민들에게 정말로 뭔가 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면 이 민심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진짜 모르는 건지 제가 의아한 게 정당의 기능 자체가 지난 2년간 사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대선 지선 승장인 당대표 쫓아내고 민심 당신 뭐 5등이었던 김기현 당대표 당원 당규 개정해서 억지로 만들고 좀 있다가 그 김기현 당대표도 사실 물러나게 하고 그러한 뒤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내고 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추려고 뭐 이종섭 대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갈등 빚어지고 이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정당이 제 기능을 할 거라고 기대한 게 이상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대통령 일가는 특검 안 받는 세상, 공정이 죽은 사회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영수회담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는 거, 그거에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